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 특집 2편으로 CG트로닉스라고 하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로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종목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G트로닉스는 2008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3년에 상장되려면 아직 상장되려면 멀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공을 하나 안 빼가지고요. 2023년 8월 3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9월 26일 기준 시가총액은 702억 원,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는 450만 주가 좀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여기 계신 두 분이 공동 대표이사님이신데, 심규환, 조덕호 대표이사님이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30.24%고요. 그리고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메디치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이력을 간단히 보면요. 이 심규환 요 분은 설립자세요. 현재 전북대학교 반도체 물성연구소장 그리고 교수로 겸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CG트로닉스 공동 대표이사로 계시고, 조덕호 대표이사님도 연구소장으로 함께 참여를 하시고 지금은 22년 6월에 와서 대표이사로 같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전공이 화합물 반도체, 그 중에서도 갤륨 나이트라이드, 지라갈륨이라고 하는 화합물 반도체 전공자세요. 그래서 CG트로닉스가 지라갈륨 관련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분들의 이러한 이력이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북 완주에 있어요. 건물 면적으로만 1000평 정도 되고요. 직원은 64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CG트로닉스의 제품을 이해하기 전에 용어를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CG트로닉스가 만드는 소자가 있어요. 그 소자가 바로 이 파워 반도체에 관련된 소자인데, 전력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력이 파워잖아요. 그래서 파워 반도체 하면 전력 반도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전력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전력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별 소자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IC가 있습니다. IC는 직접 회로죠. 파워 I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PMIC일 겁니다. PMIC는 이 전력을 변환해주고 제어해주는 장치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PMIC죠. 이 PMIC가 각각의 기판에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얘네들이 각 소자별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얘는 많은 전력량을 원하고 얘는 적은 전력량만 원하는데, 이 적은 애한테 많은 전력이 가면 얘한테도 무리가 가고, 많은 전력을 원하는 애가 전력이 조금만 간다라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전력을 변환해주고 제어하는 게 PMIC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전력을 증폭해주고 스위칭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다이오드는 전류가 특정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어해주는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트로닉스의 제품에 대한 용어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것만 6개만 좀 추려와 봤습니다. 원래 더 있어요. 근데 추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도 얘는 기억하고 넘어간다라는 접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G트로닉스가 다양한 소자 부품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에피택시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거기에 에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에피는 라틴어 에피, 위에라는 뜻이고요. 이 택시는 정렬된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반도체 기판 위에 특정한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한 물질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서 성장시킨다고 해요. 성장은 그로스라는 영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정렬이라는 표현으로 택시라고 쓰고요. 요 기판 위에 올렸다라고 해서 에피라고 이제 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에피택시 또는 에피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기판 위에다가 어떤 특정 물질을 성장시키는 방식을 에피택시라고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D 소자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정전기 많이 일어나죠. 그런 정전기로부터 이 메인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ESD 소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제품에 ESD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ESD의 약자는요, 일렉트릭 쇼킹 데미지, 일렉트릭 쇼킹으로 인해서 내가 데미지를 입었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ESD 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 같아서, 원래는 ESD가 일렉트로 스태틱 디스차지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외우시겠습니까? 물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일만 지나도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EPI가 뭔지, ESD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ESD, 일렉트릭 쇼킹 데미지, 정전기구나,
쇼킹 데미지가 뭐겠어? 정전기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까먹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응용을 해봤는데,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ESD는 일렉트릭 쇼킹 데미지다, 이렇게 우습게 외우시면 정전기를 떠오르시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햄트는, 이 햄트가 T가 트랜지스터의 T입니다. 트랜지스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기를 증폭하고 스위칭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고주파 통신 시스템에 이용되는 트랜지스터다. 이제 지라갈륨 소재인 RF 햄트를 시지트로닉스가 만든다라고 해서 햄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는 포토다이오드, 광센서입니다. 광센서. 광센서를 바로 포토다이오드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이 광센서가 바로 포토다이오드 PD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 개념이 LED가 있습니다. 발광다이오드인데, 디스플레이의 발광다이오드는 반대로 전기 신호를 주면 이게 빛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발광다이오드인데, 반대 개념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게 PD인데, 요거는 센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RF는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제 라디오 주파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고주파에 해당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WBG,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WBG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화물 반도체 하면 WBG가 꼭 나와요. 와이드 밴드 갭 반도체라고 해서 줄여서 WBG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와이드 밴드 갭이라는 게, 이 기존 반도체가 SI라고 하는 이 규소 성분을 활용한 반도체가 주력이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규소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와 지라갈륨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화합물 반도체, WBG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이 3고를 외우십시오. 3고라면 뭐냐? 고가 3개 있다. 첫 번째 고는 고전압, 그리고 두 번째는 고온, 세 번째는 고주파수. 고온, 고압, 고주파수, 이 3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WBG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 밴드 갭이라는 뜻은요, 밴드 갭이 크다라는 뜻인데, 제가 뭐 100%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바로는 왜 밴드 갭이 크다라는 게 좋은 거냐, 이 한 개의 전하가 품고 있는 에너지 반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다양한 에너지 반경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는 건데, 전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이제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이제 고사양이 될수록 많은 전압을 요구하잖아요. 전압이 높아지는 건, 우리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떠한 이 공간이 쭈그러들잖아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합니다. 절연 파괴가 발생해서 원래 이 기기가 갖고 있었던 특성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연 파괴 현상이 생기지 않고 고온 고압에도 견딜 수 있는 WBG 반도체가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밴드 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하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활동 폭이 더 넓기 때문에 고온에서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지트로닉스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제품이 주력 제품입니다. ESD, 그리고 파워, 센서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자예요. 소자를 만드는 제품이고요. 이게 다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자입니다. 기타는 약 3.5% 매출이 나오는데, 이게 파운드리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매출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또 가지고 있죠. 반도체 소자를 이제 이해를 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1세대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그리고 2세대가 갈륨 비소 반도체, 그리고 3세대로 넘어오는 WBG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가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그리고 산화갈륨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지라갈륨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세대 반도체 중에 지라갈륨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지라갈륨 반도체를 에피텍시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에피텍시는 아까 어떤 기판 위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성장시킨다, 그로스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에피성장, 에피텍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기판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들어가냐, 실리콘이 들어가냐, 지라갈륨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런 용도와 성능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요렇게 기판 위에 성장시키는 게 에피텍시인데, 이런 것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바로 지라갈륨 반도체구나 라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러한 에피텍시 기술을 활용해서 시지트로닉스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ESD죠.
값은 가장 싸요. 하지만 가장 많이 팔려서 여기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는 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오는데 바로 와이드밴드계 WBG 반도체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WBG 반도체를 활용한 지라갈륨 RF 소자 그리고 지라갈륨 파워를 앞으로 이제 주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워는 실리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소자였는데 앞으로는 지라갈륨으로 기반으로 한 파워 소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매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을 보면 ESD, 일렉트릭 쇼킹 데미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하는 이런 소자죠. 여러분 진짜 일렉트릭 쇼킹 데미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매출 비중이 48.9%고요. 센서 소자가 12.4% 그리고 파워 소자가 두 번째로 매출이 많죠. 여기 37.4% 그리고 RF 소자 통신용으로 들어가는 RF 소자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산업과 고객사들을 보면 다양한 고객사들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 센서 소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라이트온이 최근에 공급사로 등록이 된 부분이 눈에 띄고요. 주요 적용 산업을 보면 ESD는 다양한 전자부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쪽에 들어가고요. 센서는 광 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더 센서,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엔코더, 그리고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헬스케어 제품, 심박 센서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 소자는 전기차에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가고요. 드론,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고속 충전기 있죠. 스마트폰 충전기, 거기에도 파워 소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RF 소자는 통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6G, 5G, 그리고 위성통신 등에 들어가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앱택시 기술을 기반으로 여기에서 완성된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의 제품 매출이 이제 CG트로닉스 매출로 나오고 있는데 3%의 파운드리 매출도 있어요. 이 엠팹은 멀티 패키징 팹이라고 해서 약자로 엠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공정, 후공정을 아우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된 제품만을 생산을 하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요구하는 고객화된 제품들을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특히 지라갈륨 기반된 파운드리 사업을 앞으로 더 전문화시켜서 지금은 3%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파운드리 매출을 앞으로 더 다각화하겠다라는 매출 전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ESD, 그리고 센서, 파워 소자 매출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통 산업에서 지라갈륨 소재로 만드는 파워 소자, 그리고 RF 소자를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라갈륨 기반으로 된 파워 소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와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전기차, 드론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평균 성장을 59%로 바라보는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RF 소자 역시도 5G, 6G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통신 장비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라갈륨으로 기반한 RF 소자, 이 파워 소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는 센서도 이 지라갈륨 소재로 만든 것들을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용할 수 있는 단계는 RF 소자와 파워 소자에 한해서는 지라갈륨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에 대한 계속 중복 설명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ESD 중점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기존 사업도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대만의 라이트온사도 여기 이제 매출이 플러스가 된 거죠. 최근에는 또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실장 부품용 SMT에 들어가는 ESD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용, 전기자동차용 ESD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요. 해외 매출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이 ESD 기존 사업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센서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매출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워는 기존의 실리콘 파워에서 앞으로는 지라갈륨 파워로 넘어가서 이런 위성, 군수 미사일 쪽으로도 특수 파워 소자를 계속 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화된 지라갈륨 소재 반도체들을 앞으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추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 하늘색으로 된 게 기존에 이미 매출이 나온 영역입니다. 요건 71억, 요거는 18억. ESD의 기존에는 71억이 나왔는데 여기 진한 표시로 된 게 앞으로 나올 매출입니다. 앞으로 나올 매출을 보면 25년 매출을 예상한 거예요.
2025년이 되면 오히려 여기 센서 부분의 매출이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18억밖에 안 나오는 매출 범위지만 2025년에는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센서일 것이다 라고 회사가 예측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CG트로닉스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센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센서를 어떤 것들 만드냐 보면 이러한 다양한 소자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스마트워치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과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스마트링을 만들 것이다 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특허 출원도 계속 애플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링에 들어가는 이런 광 센서도 그 CG트로닉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BBPD라고 해가지고요. 이 BBPD가 브로드밴드 포토 다이오드인데 이러한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광 센서예요. 헬스케어나 우리의 심박수나 맥박 이런 거를 잴 수 있는 스마트워치용 센서도 이 BBPD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런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이제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소자, 센서 소자를 앞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은 매출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앞으로 25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5%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이 센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BBPD 매출 그리고 대만의 라이트온사에 최근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쪽에서 많은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스마트링에 웨어러블 PC, 헬스케어 이런 디바이스에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센서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매출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귀추가 모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기존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어떤 세일즈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데 좀 국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라갈륨 소재에 대한 파워 소자, RF 소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운드리 요 세 가지를 주력으로 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여도가 앞으로 이렇게 늘 것이다 라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매출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CG트로닉스에 대한 밸류는 더 이제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근거인 이유가 자체 엠팹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특화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특별히 지라갈륨 쪽 관련된 반도체 6인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인치 웨이퍼를 활용한 지라갈륨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술을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라갈륨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파워 소자, RF 소자는 얘네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죠. 현재까지는 ESD 그리고 센서, 파워, 실리콘 기반으로 했던 이런 사업에 이제 국한이 되는데 이제 통합 멀티팹을 이제 완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서 그리고 지라갈륨 기반으로 한 파워 RF 소자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지라갈륨 반도체 기반으로 한 멀티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요 뉴스를 몇 개 좀 체크해 봤습니다. 최근에 CG트로닉스가 8월 9일에 주가가 급등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지라갈륨 반도체 기술 확보가 부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날 11.14%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이렇게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면요. 이 지라갈륨 반도체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볼게요. 지라갈륨 반도체는 전력 효율이 높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실리콘 반도체 대비 속도가 100배 빠르고 에너지 소모는 40%가 적기 때문에 이제 저전력 반도체로 꼽는 거죠. 그리고 전력 밀도도 3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통신, 드론,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게 이 지라갈륨 반도체다. 근데 한국에는 이 특허가 단 3건밖에 없기 때문에 CG트로닉스 같은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건수 320건 가운데 한국 기업 기관의 몫은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중국은 182건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라갈륨 반도체는 이미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지라갈륨 반도체가 필요한데 밀어줄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러한 지지를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도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라갈륨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앞으로는 2030년에 38조 5천억까지 지금의 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지라갈륨 파워 소자는 기존 제품 대비 30% 이상 작은 크기, 낮은 저항, 전류의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특성으로 이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센서, 고속 충전기,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인데요. 8월 21일에 이제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소자 최초 구현 성공했다. 이 내용이 나와서 CG트로닉스가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라갈륨 화합물 반도체 에피웨이퍼 소재의 국산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노 기술원은 CG트로닉스와 함께 지라갈륨 전력 소자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그래서 6인치 지라갈륨 온 실리콘, 이게 에피텍시 얘기했죠. 이 에피 소재 기판을 제공해서 이런 전력 변화 시스템 설계를 간소화하는 인핸스먼트 모드 전력 반도체 소자를 최초로 구현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라는 내용으로 상한가가 갔습니다. 어느 정도 테마성 좀 주가 반응이었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라갈륨 얘기가 나오면 CG트로닉스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지라갈륨 관련주가 대표적인 게 이제 RFHIC가 있는데, RFHIC는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가 고퍼를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CG트로닉스랑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좀 밸류 차이가 좀 있고요. CG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표이사 두 분이 화합물 반도체 지라갈륨을 전공을 하셨고, 사업 내용도 아까 들어보셨지만 지라갈륨을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사업, 통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자동차나 항공, 그리고 뭐 전기차 이런 데도 응용될 수 있는 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RFHIC보다는 CG트로닉스가 지라갈륨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공부하시라고 올린 뉴스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차 올린 건데, 얘네가 이 테마성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 양자 상태 발견, 그리고 양자 컴퓨터, 뭐 초전도체 열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주가가 움직였던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는 아닌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우리로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CG트로닉스가 실리콘 소재 광 개별 소자를 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곁다리로 이렇게 테마가 붙은 건데, 굳이 이걸 염두하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한 거로도 CG트로닉스가 좀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그냥 참고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빨간 게 많죠. 이렇다 할 만큼의 어떤 성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력 사업이 흑자 전환을 아직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고, 어찌됐든 간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그리고 당좌 비율로 보면 현금 확보도 많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IPO 이전의 재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3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장으로 인한 자금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재무 유동성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질 걸 알겠는데, 매출 측면에서 매출의 증가와 흑자 전환에 대한 기조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측하는 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데, 지금 얘 가동률을 보면요, 기존에 2021년 기준으로는 가동이 67%였던 게 현재 20%대로 줄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IPO 설명을 들어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하고, 전방 시장 수요가 감소되고 미중 갈등에 대한 또 원인도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사실 코로나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이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소자 기업,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이 멈추면 안 돼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이 가동이 안 될수록 어떻게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가동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산 캐파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계획인데, 2025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100억을 투자를 해서 실리콘 기반 팹 제품군 생산의 캐파는 25,000매로 이제 늘 것이고, 지라갈륨 장비는 2025년까지 200억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지라갈륨 기반 팹에 대한 확보를 좀 더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00억 원을 총 투자를 하는데 100억 원은 실리콘 기반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하고 200억 원은 신규 사업인 지라갈륨 기반 파운드리 쪽 팹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동률이 27%에 머무르는데, 이 가동률이 50%대로 넘어가면 영업 마진이 거의 또이또이 수준까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없지만 이제 적자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다가
가동률이 70%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흑자 전환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 분야에서 라이트온 쪽의 공급 매출이 좀 늘었죠. 그리고 이미 수주를 받은 것들이 있다라고 대표이사가 IPO에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세일즈를 통해서 이미 수주를 받고 진행한 것들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가동률의 증가와 여러 가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24년이죠. 24년에 넘어가서는 이런 흑자 전환하는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와이드 밴드의 매출 비중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 것이기 때문에 지라갈륨 쪽으로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3일에 얘네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공모가 밴드를 상회하는 25,000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15,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청약 수요 자체는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이때 당시 측정했던 밸류가 하단가가 18,000원이었기 때문에 162억 원의 공모 자금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300억 원 어떻게 쓰겠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 이제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호예수 현황을 보면 대주주 요 두 분이 원래는 의무 예수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본인들이 자진해서 2년을 더 보호예수 하겠다라고 해서 이 두 분의 보유 지분은 3년 동안 보호예수가 되고요.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보호예수 기간은 이미 1개월은 끝났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시면 기관들은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의 이 1개월 매물은 아마 이미 다 나왔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나올 수는 있겠죠.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차트가 공모가 25,000원에서 현재 15,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처음에 받았던 밴드 하단이 18,000원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측정 받았던 밸류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근접한 선에 와 있다라고 보고, 물론 전체적인 주가지수의 영향을 받은 영향도 있겠지만 이 15,000원과 18,000원 선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측정한 적정 밸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지라갈륨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 증대 그리고 어떤 기술 개발 뉴스가 나오면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9월 19일 얼마 안 됐죠. 이 갈륨의 98%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미중 갈등이 있어서 요 생산량을 앞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갈륨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뉴스에 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이 갈륨을 공급 안 하면 과거에 요소수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이 지라갈륨 반도체를 CG트로닉스로 이제 바라볼 때 이런 중국의 수출 통제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말씀으론 얘네가 통제를 하더라도 지금 산업이 개화되지도 않고 지라갈륨 시장이 형성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네가 통제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이미 양산이 되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얘네가 이걸로 핸들링을 하면 했지, 지금은 그런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라갈륨, 중국 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비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요것들에 대해서 성공을 한 회사고, 이 지라갈륨이 반응을 하면 이 CG트로닉스도 반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얘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시점은 아닙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화합물 반도체를 바라본다, 저전력 반도체를 바라본다, 특별히 지라갈륨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CG트로닉스를 떼놓고 이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라갈륨에 특화되어 있는 CG트로닉스가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매출 실적과 이 주가의 흐름 그리고 관련된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바탕으로 계속 살을 붙여 나가시면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질문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비판과 질문들 다양하게 수용할 마음의 여유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이나 잘못된 것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제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을 마친 뒤에 주식이 개장될 때 우리가 이 공부들을 또 파이팅해서 다시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전력 반도체 3편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